합격 플랜 알려드릴게요. 자, 1호부터 갑니다. 일단 현역 기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이때부터가 서술형이거든요. 이 13학년부터 기출을 풀어보세요. 근데 머릿속에 든 게 없을 때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거는 출제 기조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이 약한 과목, 이게 사람마다 난이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난이도를 일단 보세요. 그리고 요 기출은 참고로 평가원에 있습니다. 평가원 자료실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출을 풀 때 출제 기조랑 과목 난이도 말고도 그래서 최근으로 갈수록 어떤 게 많이 나오는가? 이건 또 출제 기조랑 연결되는 거죠. 최근으로 갈수록 그걸 명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네요. 노베이스일 때 꼭 해보세요, 이거. 일단 이것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요. 기본 이론, 단권화를 보세요. 뭐 선배들한테 받은 자료도 좋고 제가 네이버 카페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기본 이론 단권화를 보세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왜 보라고 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기본 이론이 되게 재미없어요. 노잼. 되게 학술적인 얘기 하거든요. 근데 강론에 비해선 양이 적고요. 그리고 어떻냐면은 약간 구조화가 잘 돼요. 강론은 구조화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워낙 그 카테고리가 많아가지고. 근데 기본 이론은 카테고리가 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요. 이 기본 이론 단거나 제가 탑재한 자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큰 틀이 있고요. 그 큰 틀 아래에 하위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요 내용은 빠져 있을 겁니다. 요 내용을 어디서 보셔야 되느냐? 강사, 자료, 혹은 지도서. 지도서는 여기 총론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전공서적.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거는 강사 자료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강사 자료를 통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인지 이걸 보세요.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공부법은 이윤규 변호사의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윤규 변호사의 구조와 독서법입니다. 뭐냐면요. 형광펜을 많이 사용하라고 하시거든요. 여기부터 체크를 하는 거예요. 같은 층위에 있는 내용을 같은 색깔로, 그리고 하위 내용을 같은 색깔로. 근데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일단 이것만 하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요 노란색 부분만. 되게 큰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만 형광펜을 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연필로 그어가면서 요 기본이론 단권화에 이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세요.
왜냐하면 왜 기본이론 단권화를 보냐고 하냐면 아, 인강 듣기에도 바쁜데 이거 할 시간이 언제 있어요? 근데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잘 안 잡히면은요, 나중에 강론까지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솔직히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몰아쳐도 돼요. 몰아쳐도 됩니다. 한 2주 안에 끝내보세요. 제 생각에는 2주 아니면 되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요 목차에서 큰 해당되는 내용만 얻어가세요. 다 외우지 않아도 되고 대충 요 정도가 있다 정도를 알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1월. 그래서 1월 이런 내용이 선행 작업이거든요. 선행 작업 끝난 이후에 인강 들으세요. 대충 한 1월 중순쯤 되겠죠? 하순도 괜찮아요. 그냥 그때부터 들으세요. 이제 보니까 과목별로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기본 이론, 강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을 먼저 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거라도 하고 들어가라. 인강 들으세요. 인강 들으시는데 이때 인강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들어야 되냐? 예습하세요. 예습하실 때 그 해당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에 연필로 밑줄 그어가면서 어느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요 정도 파악하면서 대충 하루에 5강씩만 올라온다 했죠. 근데 막 하루에 한 강 들을 때 10분 넘지 마세요. 무슨 예습에서 그렇게 힘을 씁니까? 넘지 마세요. 10분 안에 하시고 두 번째 강의 들으세요. 근데 들을 때 그냥 멍 때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사가 중요하다고 한 내용을 강사 전용 색깔을 지정하세요. 밑줄 그으세요. 강사가 중요하다고 한 거 밑줄 그 자료에다가. 그리고 어느 날은 초록색, 어느 날은 빨간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정한 거 끝까지 밀고 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 듣자마자 뻗지 마시고 복습하세요. 복습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단은 내가 밑줄 친 거랑 강사 밑줄 친 거랑 어떻게 다르지? 약간 차이가 있다면 내가 핵심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같지가 않으면. 같으면 좋은 거고, 그죠? 그러면 그 밑줄 친 내용 위주로 읽으시고, 근데 강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하다고는 안 한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없는지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이게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아, 추워가지고 막 입이 꼬여요. 여기가 춥네요.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복습하세요. 복습도 시간 많이 쓰지 마세요. 근데 꼭 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키워드는 암기해보세요. 키워드 암기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선택인데 저는 1차 스터디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드리자면 요 키워드를 아웃풋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근데 솔직히 요즘 인강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할 시간 많이 없을걸요? 자기 공부에 좀 더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부터 3까지의 과정 반복. 왜냐면 강의가 많으니까 이걸 1, 2, 3, 1, 2, 3, 1, 2, 3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스터디를 맨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터디 안 하시는 분들은 뭐 4-1이라고 할까요? 스터디 안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뭐 일요일 정도는 인강 듣지 마시고 한 번에 이제 일주일 동안 들은 내용 있잖아요. 복습하세요. 이 내용, 복습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공부하세요. 알겠죠? 능동적으로 하시면 되고 밑줄 그어도 될 것 같다. 형광펜으로 좀 그어도 될 것 같다. 어디가 중요한지 알 것 같다. 하시면
좀 연한 색으로 이렇게 긋기 시작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연필로만 비비작작 되어 있으면은 뭐가 뭔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윤규 변호사님 구조화 독서법 진짜 저 광고 아니고요. 그분과 관계없고 그냥 그분의 공부법을 책을 사가지고 읽었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구조화 복수법 하시고 또 추천드리는 분이 유기농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거 의대생인데 요 분도 좀 도움 됐어요. 이 유기농이라는 분은 무슨 말을 했냐면 시험에 나오는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시험에 나오는 걸 반복해서 공부해라고 시반법칙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약간 나선형 교육과정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또 공부하고 얘 또 공부하고 얘 또 공부하고 얘 또 공부하면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은 엄청 여러 번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복습을 할 때마다 이렇게 점점 넓혀가라는 거예요. 알겠죠? 1월부터 계속 그 인강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세요. 솔직히 인강만 잘 쫓아가도 충분할 거고 여기서 더 필요한 거라면은 교육과정을 눈에 발라요. 막 성취기준 뭐 뒷교, 밑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눈에다가 발라요. 막 달달달 하지 마시고 달달달 외울 거는요. 역량하고 내체표 정도. 과목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요거는 요 정도? 그런 얘기까지 해버리면 너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교육과정에 힘 너무 쓰지 마세요. 요즘 아마 더 덜 나오는 추세일 건데 힘 너무 쓰지 마시고 눈에 발라놔요. 이거 보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눈에다가 그냥 스쳐간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고 그거를 1월부터 쭉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강을 하면은요. 잠깐만. 기출하고 연습 문제 있죠? 연속 문제지 진짜 꼭 구하시는 거 추천. 왜 우리 중고딩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오투 아시죠? 오투. 저 오투 많이 풀었었어가지고 문과긴 한데 오투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 배우고 복습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적용 문제를 하잖아요. 적용을 하잖아요. 이 적용을 연습 문제지를 통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도 센 수학 뭐 RPM 뭐 이런 거 풀잖아요. 그 단계별로 있듯이 연습 문제지 풀어보시고 기출도 연습 문제지처럼 활용을 하세요. 근데 기출은 계속 봐요. 계속 보세요. 뭐처럼? 사전처럼. 사전이에요, 얘는. 사전. 그러니까 제가 얘를 나침반으로 썼어요. 나침반이에요, 기출은. 뭐가 예를 들어서 실과에서 기본 이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실과의 기본 이론을 막 파야 되나? 이럴 때 기출을 펼쳐가지고 기본 이론 관련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지. 근데 펼쳐봤는데 강론만 주구장창 나왔어요. 그러면 기본 이론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 보면 안 되지만 덜 봐야 되겠죠. 강론을 위주로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공부하기 시작할 때 이게 진짜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기출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기출이에요. 기출. 알겠죠? 기출은 한번 기출 분석해야지 하면서 가끔 보는 게 아니고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틈틈이 분석하세요. 분석. 이게 시간이 없을 것 같죠? 근데 1, 6월 때 이렇게 해놓잖아요? 나중에가 편해진다. 알겠죠? 1, 6월 때 놀고 나중에 해야지? 요즘 그거 안 먹히잖아요. 둘 다 공부하세요. 1, 6월 때 이 밑작업을 탄탄하게 해야 위에 탑을 잘 쌓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말이 샜는데, 자, 종강 하고 난 이후에 종강하고 난 이후에는요, 저는 기출을 풀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최시원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었는데, 강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막 100구 듣는 친구들이 엄청 밀려있을 때 저는 강의가, 막 하나, 두 개 이렇게 올라오고 해가지고, 저는 밀리지를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기출을 봤어요.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기출 봤고요. 종강이, 6월이죠. 그러면은, 잠시만요. 5월에는 논술 보세요. 논술 필사 하세요, 필사. 필사 하시면 돼요, 필사. 왜냐면, 이 논술이 처음에 감이 진짜 잡기 어려운데, 필사만 하셔도 된다. 그래야 이게 어떤 시험인지 파악이 되니까요. 논술은 필사 하세요. 이제 6월쯤 됐다. 그러면 기출 한 번쯤 더 풀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답 좀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수준일 거거든요. 답을 쓸 수 있나? 한번 연습해보세요. 아마 못 쓰는 거 되게 많을 거거든요. 괜찮아요. 정상입니다. 답을 쓸 수 있나? 답을 잘 쓸 수 있는 거는 잘 아는 거겠죠? 근데 잘 안다고 다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빠르게 넘긴다. 근데 정말 잘 아는지가 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메타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답을 모른다. 그러면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이 기출을 이용하셔가지고 이 과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논술은 이제 계속 뭐 일주일에 한 편씩, 저는 한 편씩 썼거든요. 근데 20점 받았어요. 한 편씩만 써도 된다. 교육학적 지식은요, 솔직히 저 안 봤어요. 교육학 그냥 교육과정 총론, 교총이라 하니까 좀 단체명 같네요. 교육과정 총론, 이거를 저는 워드 마스킹, 저 아이패드 쓰니까 워드 마스킹 앱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밑줄 그어가지고 이거를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할 수 있는가 체크 해가지고 그렇게 외우는 거 했어요. 워드 마스킹 어플 추천하고, 없으시면은 뭐 암기펜 쓰시면 됩니다. 제가 암기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교육과정 총론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암기 하셔야 됩니다. 교육학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저희가 가급적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교육학은 그렇게 그 정도로 충분하실 거다. 교육과정 총론 암기하세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면씩 쓰는 거 계속 하시면 된다. 그리고 6월에 답 쓸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복습을 해야겠죠? 복습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교육과정 플러스 기본이론 플러스 강론, 이거를 연결 해야 됩니다. 교육과정 맨날 보셔야 되고요. 기본이론 이때쯤 2회독을 목표로, 그러니까 1회독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2회독, 그러니까 1, 2회독을 하셔라. 강론은 빠르게 하세요. 막 강론하는데 질질 끌지 마세요.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 다른 건 알겠지만은 웬만한 그냥 보통 분들 기준으로는 빠르게 돌리세요. 막 하나하나 질질 끌면은 그거 다 못 봐요. 아시겠죠? 빠르게 한 2, 3회독 돌리세요. 그리고 본인만의 자료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남들 자료를 많이 구해가지고 제 자료 만드는 식으로 약간 했단 말이에요. 제 자료를 막 완전히 다 만든 건 아닌데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있어서 여러분한테 공유해드리긴 좀 어려운 것 뿐이고, 그래가지고 교육과정은 수시로 보셔라. 기본이론은 1, 2회독 하셔라. 강론은 2, 3회독 하셔라. 그리고 이 세 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과정은 기본 이론을 토대로 쓰여진 거고, 이 교육과정에 나오는 성취 기준은 강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3개 다 펼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해도 됩니다. 그게 오히려 좋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 적용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울게요. 해가지고 연습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기출도 풀어보시고 하다가, 자, 대충 9월쯤 되면은 심장 쫄립니다. 그죠? 그때는 내가 아는 것, 그리고 긴가민가한 거, 그리고 모르는 거,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면서 공부하세요. 잘 아는 거, 그거 답안 잘 쓸 수 있는 정도예요. 어떻게 문제 나올지 대충 예상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은 뭐 교육과정을 묻는 식으로, 아니면 지문 속에서 묻는다거나, 뭐 이런 그 문제의 틀이 조금 예상되는 정도? 그리고 답안도 어떻게 쓸지 감이 온다. 얘는 빠르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긴가민가 한 거 있잖아요.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정리하시고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여기로 넘겨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네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얘가 뭐가 긴으로 가고 긴이 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는 중요도를 판단하세요. 모른다고 다 중요한 건가요? 아니죠. 중요도 판단하셔야 돼요. 뭘로? 기출로. 그리고 강사가 좀 중요하다고 했던 거. 그런 걸 통해서 중요도를 판단하세요. 저는 강조점 스터디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강사들 듣는 분들이랑 모여가지고 그분들이랑 강조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문제 하나씩 내가면서 하루에 밴드로, 네이버 밴드 아시죠? 거기로 하면서 네이버 밴드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중요도를 판단해서 모르는 거를 긴가민가하게 만들고, 중요한 것 같다 그럼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반복해가지고 아는 걸로 만들어서 빠르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시험 끝까지 하면 돼요. 시험 볼 때까지. 저는 그 시험장에 바리바리 막 책 사들고 가는 거 진짜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험장에 정말 최소한의 책만 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 책이 아니라 그냥 자료.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갈 자료는요, 아는 거는 거의 빼고 긴가민가한 것들, 중요한 것들 위주로, 막 진짜 너무 잘한다 이런 거는 빼도 되겠죠. 중요한 거, 그리고 조금 애매한 거, 긴가민가한 거, 이런 것들이 압축적으로 들어간 자료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뭐 만드는 건 본인 자유예요. 어떻게 하는 거는. 뭐 제가 나중에 예시 같은 거 많이 보여줄 수도 있고 하는데, 본인만의 공부 방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최소한 양은 적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양이 적어야 된다. 어떻게 책 다 들고 가서 그거 다 봅니까? 그죠? 그 시험장에서 그 몇 장 이렇게 뒤적뒤적 보는 정도.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하면 좋고요. 요즘 모의고사 많이 나오니까 모의고사도 많이 한 총강 이후부터 한 7, 8월? 8월 좋겠다. 8월부터 풀어보세요. 7, 8월? 빠르면 7월? 8월부터 풀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러면은 중요도를 판단하고, 이 알고리즘이에요. 집중해가지고 정리해서 반복해요. 그 다음에 아는 거로 넘겨주는 거예요. 모의고사 내용을. 아시겠죠? 이게 다 연결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사실 현역분들이나 재수생분들이나 아마 비슷비슷하긴 할 텐데, 뭐 현역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모자라고, 그리고 재수생분들은
차이가 뭐 논술 뭐 1월부터 하세요. 1월부터 쉬엄쉬엄 하셔야 되고, 그 앞에 내용 거기 거의 비슷합니다. 앞에 내용 거의 비슷하고, 현역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굳이 따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의 팁, 이거는 현역 재수생 공통입니다. 저는요 스터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고요. 근데 생활 스터디는 했어요. 생활 스터디. 사실 내년에 제가 생활 스터디를 운영할 거지만 제 걸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남들이랑 생활 스터디를 하세요. 제때 일어나는지, 제때 자는지, 일어나는지, 자는지, 그리고 계획한 거 지켰는지 서로 이렇게 해가면서 안 지켰으면 벌금 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생활 스터디 운영하시면 좋고요. 이 생활 스터디 더불어서 캠 스터디. 저는 타인의 눈을 의식해야 공부가 잘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막 교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이러면은 막 비교가 돼가지고 별로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캠 띄워가지고 얼굴 안 보이고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긴장감이 좀 되면서 좋았어요. 캠 스터디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이게 웹캠 해놓고 이렇게 띄워놓고 나머지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뭐 아이패드 뭐 이렇게 있고 노트북은 이제 찍는 용 그리고 나머지는 공부하는 용. 그래서 책상에 엄청 뭐가 많았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 아까 강조점 스터디, 문제 내기 스터디. 하루에 문제 하나씩 내세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막 30개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푸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도미넌트 카페에서 요즘은 시그니처지만 아무튼 그 수험생들이랑 뭐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뭐 질문에 대해서 막 내 일처럼 막 답변해주고, 왜냐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할 수 있으면 내가 그 내용을 진짜 잘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많이 하시고 답하는 것도 하면 자기 공부되는 거니까 답하는 것도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 핸드폰 하고 싶잖아요. 막 수험생활 중에 핸드폰 할 때 이거 노는 거다 생각하면서 이거 했어요. 약간 변태가 틀릴 수도 있는데 핸드폰으로 핸드폰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답하는 거 했고요. 이제 또 도움됐던 거 막 꿀팁 풀어드릴게요. 퀴즐렛. 이거 퀴즈 앱이에요. 영단어 같은 거나 뭔가 키워드로 딱딱 떨어지는 뭐 역량도 이걸로 외웠고 아무튼 잘 모르겠다 싶은 것들을 퀴즐렛에 그 퀴즈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다 끼워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동할 때 보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대. 이 퀴즐렛 어플 좋았고요. 뭐 다른 좋은 어플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늘기 힘든 게 논술이에요. 글 못 쓰시는 분들 글을 많이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기출 그 모범 답안 있죠? 내 글이랑 어떻게 다른지 뭐 맞춤법 이런 거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논술에 대해서는 뭐 제가 나중에도 할 생각이 있으니까 글 읽어보시고 모범 답안 많이 쓰시고 하루에 뭐 10분이라도 투자하세요.
그리고 영어도 저는 이거 기분 전환 삼아 조금씩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2차 시험 돼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면 되게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기 능력. 이 수업 실연이나 이 심층 면접 이런 거 바로바로 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하루에 이거 다 해서 한 30분이면 될 것 같거든요. 약간 쉴 때라든가 공부하기 싫을 때 있죠. 공부하기 싫어. 막 1차만 보면 막 경기를 일으킬 것 같을 때 그러면 나 1차 이미 합격했으니까 2차 공부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바로 늘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1년 동안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요즘은 1차뿐만 아니라 2차도 너무 힘드니까 2차를 미리 준비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안 되니까 하루에 30분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저는 자료를 진짜 많이 구했어요. 자료를 많이 구했는데 뭐 산 것뿐만 아니라 뭐 많이 사진 않았어요. 검색을 진짜 잘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약간 블로그에 파일 올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쪽 많이 뒤져보시고 그리고 초인공이라든가 그런 카페에 옛날 자료들도 막 보세요. 옛날에 좋은 자료 많거든요. 아이고 이거 지워버렸다. 좋은 자료들 많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현역분들 과제나 수업 미루지 말고요. 빨리빨리 해버리세요. 요즘은 학점도 좀 중요하다면서요. 1차 그게 합불에 영향이 주니까 학점도 챙겨가시면서 과제 수업 빨리빨리 해버리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나 체력 관리, 생활 습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먹는 거는요. 저는 먹는 거 크게 신경 써야 되나 싶기는 합니다. 그냥 저는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라 소화 잘 되는 거 위주로 먹었어요. 그리고 밤에 늦게 먹으면은 야식하면은 수면의 질이 좀 낮아지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 체력은 운동을 했는데 저는 요가를 잠깐 했었는데 막 그게 크게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걷는 거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하시던 운동 있으면 그거 시간 많이 들이지 말고 그냥 하시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은 생활이 약간 방탕하다. 생활 스터디 하십시오. 생활 스터디 하세요. 그리고 플래너,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플래너 쓰시고 뭐 핸드폰 절제하는 게 잘 안 된다. 뭐 그러면은 그 핸드폰 잠기는 거 있죠. 그 앱 같은 거 이용하시면 좋고 챌린저스 저는 이거 좀 많이 활용했어요. 챌린저스 이거 돈 걸고 하는 거거든요. 돈이 걸리니까 하게 돼. 챌린저스 앱도 좋고요. 또 뭐가 있을까? 생활 습관. 뭐 추후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막 계획 짜고 말씀드린 게 아니어가지고 막 이거 좋아요. 이거 뽀모도로 타이머. 이거 머리 과부하 안 나게 해줄 게 딱 좋거든요. 이게 25분 공부하고 뭐 5분 쉬고 25분 공부하고 5분 쉬었다가 뭐 25분 공부하고 15분 이렇게 좀 쉬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합격 수기도 많이 찾아봤어요. 합격 수기 많이 찾아보세요. 특히 어떤 거 읽으면 좋냐면요. 막 재수해가지고 막 고득점 받으신 분들, 그리고 현역인데 고득점 받으신 분들, 그리고 뭐 N일의 전사. 저는 이 세 가지 추천하고 플러스로 불합격, 왜 불합격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한 글 있죠. 이런 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합격 플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